안녕하세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손재현입니다. 사실 이게 뒤에 있다가 처음엔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서 많이 신청하셨다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학생 여러분, 어머니들께 질문 안 드릴게요. 학생 여러분, 내일 3월 1일이에요. 왜 왔어요? 아니 방학의 마지막 날을 왜 여기로 왔어요? 혹시 끌려왔다? 그렇죠. 사실은 훨씬 많은 숫자가 끌려왔겠죠. 네, 근데 잘 오셨습니다. 사실 왜 이 자리에 앉아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안 할 수 있나요?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안 할 수 없게 된 이 현실의 사회 구조 속에서 이왕이면 엄마의 눈치와 아빠의 눈치 속에서 공부할 때 성적 잘 오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안 오르는 게 좋아요? 당연히 잘 오르는 게 좋겠죠. 근데 공부를 아무리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해도 잘 안 오를 거예요. 정말 1970년대 공부 방법 있잖아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더니 수능에서 만점 받아서 서울대학교에 수속했습니다. 근데 요즘 그게 잘 안 돼요. 좀 희한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공부를 하면 진짜 성적이 오르는지 쉽게 성적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간단 명료하게 재밌게 알려드리는 이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근데 이 앞에 서 있는 선생님이 송재열 대장, 자꾸 무슨 대장이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왜 대장일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제 소개를 짧게 잠깐 할게요. 선생님은 이 강남권에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자, 태어나진 않았죠. 강남권에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도 배명고등학교라고 여기 바로 이 조금 떨어져 있는 소파에 있는 강남과 경계에 있는 학교인데 이 고등학교가 롯데월드 어드벤처 뒤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어드벤처의 전기를 받아 학교가 어드벤처였어요. 근데 제가 이 고등학교에서 사실 고등학교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과에서 반에서 22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22등을 하면 어디를 대학을 갈 수 있냐면요. 서울에 있는 4년제 경기권대학 다 못 가고요. 농담으로 하는 대학인 울릉도대학교 오징어 건축학과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고3 올라가면서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대치동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대치동 학원을 14개를 다녔습니다. 그 숙제를 다 했어요. 이거 제정신이에요? 아니면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근데 그렇게 방학 동안에 열심히 하면서 3월 거기서 딱 갔더니 반에서 8등으로 뻥치고 올라가고 400만점에 320점 전국 20%로 와 이제 서울에 있는 4년제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치동이 너무나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정말 대치동 선생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모든 공부를 다 열심히 해야지 해서 공부를 학교 다니면서 14개 학원을 다 다녔어요. 이거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수능을 딱 봤더니 그의 등수가 어떻게 됐냐면요. 3월 모의고사와 똑같은 반에서 8등, 400만점에 320점, 전국 20% 그대로 나왔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고 시간이 문제인 줄 알고 1년을 더 투자하면 분명히 성적이 오를 거야 생각하면서 공부를 또 시작했습니다. 재수를 시작하는데 친구들은 2월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11월 수능 끝난 그 다음 주에 바로 학교에 친구들 놀 때 정성 가지고 가서 혼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몰매 맞았어요. 그리고는 지하철 첫차를 타고 다니면서 종로학원을 다니며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밤 10시까지 자습하고 집에 돌아와서 11시에 또 혼자 공부해보면서 자꾸 졸리길래 방법이 없어서 밤 11시에 과외 선생님도 불렀어요. 그리고 주말엔 대치동 조탄하고 또 다니면서 문제집은 40건을 풀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그의 성적이 어떻게 되냐면요. 놀리지 마세요. 전국 400만점에 320점, 전국 20% 그대로 나왔어요. 좀 이따 메소드 이야기 들어보실 텐데 다 비슷한 결과를 좀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학 안 가 이러고 놀다가 수능 4개월 남은 어느 날 마지막으로 한번 공부 좀 해보자. 너무 제 자신이 백수로 사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불쌍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 남은 4개월째 정말 진짜 공부를 마지막으로 해보자 해서 약속 2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이번에 무조건 서울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 아니면 두 번째는 자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자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정말 저희 집 아파트 베란다 문을 열고 자살을 시도해봤습니다. 베란다 문 열고 뛰어내렸는데 아파트 주차장에 떨어졌는데 죽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집이 1층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선생님이 자살하려고 해도 팔 힘이 너무 세요. 그래가지고 목매달아도 이거 잡고 한 2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데 자살할 방법까지 찾아왔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아직까지 수영을 못합니다. 해병대에 가면 수색대라고
4마일 해상 수영, 6.4km를 수영으로 가야 되는 훈련이 있습니다. 어때요? 죽기에 딱 좋겠죠? 그래서 정말 해병대 수색대 가서 죽고 안 죽으면 나와서 부모님의 뒤를 이어 큰 식당을 뒤를 이어 대학까지 말고 돈이나 벌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두 번째 약속이 있었습니다. 무슨 자기주도 학습의 큰 뜻을 알고 이래서 했던 약속은 아닌데 두 번째 약속은 남은 4개월 동안 2년 동안 학원 다녔는데도 성적 안 오르더라고요. 남은 4개월 동안 이 학원 또 다녀봤자 성적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누가 생각해도 안 올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망하더라도 혼자 한번 해보고 돈이라도 아끼자 생각하고 딱 4개월 동안 공부하는데 그때 공부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제부터 소개할 그 공부 방법입니다. 정말 그래서 4개월 동안 학원 하나 안 다니고 혼자 독서실 도서관 다니면서 공부에 대한 올바른 자세들 어떻게 공부하는 건지 그 방법들을 배워가면서 공부했는데 4개월 만에 어떻게 됐냐면요. 수능 가서 5개 틀렸어요. 400만점에 391.5에 전국 0.6% 받아서 제가 황당하게 서울대학교를 장학금 받고 합격했고 그 뒤에 사실은 이 앞에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서울대 나온 사람들 뭐 너무 많잖아요. 1년에 3,300명씩 가다 보니까 사실 제 친구들 중에도 50% 이상은 서울대생이에요. 왜냐면 서울대 다니니까. 근데 서울대 다녔다고 이 자리에 쓴 이유는 아니고 제가 사실 처음에 서울대 갔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한 가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엄마 치마폭에 학원에 의지하면서 꼼수로 서울대 가면 서울대 졸업할 때 피눈물 흘릴 거예요. 그것이 서울대만이 아니고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졸업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고 대학 가면요. 여러분께서 대학을 제대로 다닐 수가 없고 어찌 보면 취업난 또는 취직도 안 되고 그 다음도 이끌어갈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게 될 텐데 저는 처음에 서울대 갔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은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탭스 시험을 봤는데 친구들이 꽈방에 탭스 성적이 쫙 붙는데 저는 친구들이 대부분 8,900점대가 나와요. 근데 저는 몇 점이었냐면 440점. 왜냐면 영어가 그만큼 약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이 학점을 망쳤다고 막 슬퍼하는데 저는 학점이 1학년 1학기 때 2점 이상이었어요. C 플러스를 못 받았습니다. 사실은 서울대 출석만 제대로 해도 C 플러스 받는데 대학 가서 논이라고 출석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망쳤다는 학점이 3.8. 진짜 때려버릴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정말 공부하는 방법을 또 깨달아서 그 모든 방법을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그 4학기 만에 어떻게 됐냐면요. 4.08. 모든 학점이 A 아니면 A 플러스. 그리고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했더니 행정실에서 하루든 부르더니 지연아 장학금 받으러 와. 그래서 무슨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정우찬 국무총리로 계셨던 정우찬 총장님이 총장 전액 장학금이라고 해서 제 주변에 저밖에 안 받아봤거든요. 그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갖고 그 멋있게 제가 서울대를 자퇴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친구 멋있죠? 우리 친구 가장 크게 웃어줬어요. 와! 이러면서요. 네. 자, 근데 제가 사실 서울대 처음부터 자퇴한 이유는 처음부터 무슨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공인요원을 갔는데 2년 동안 사람들이 맨날 놀아서 저녁에 6시에 퇴근하고 나서 난 뭔가를 뜻깊은 일을 해보자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으로 편입을 한번 해보자 했더니 강남의 큰 유학원들을 찾아갔더니 다들 헛소리 하지 마라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2년 동안 이제 좀 이따 또 소개해 드릴 텐데 영어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학원 한 달 다녀보고 별 재미가 없어서 혼자 한번 공부해보면서 영어의 공부 방법을 배워서 토플 300만점에 280점, SAT 1600만점에 1400점이라는 점수까지 혼자 공부해서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했던 엑스트라 커리큘럼 가지고 다시 2년 만에 유학원을 찾아갔더니 절 무시했던 원장님이 너는 검토 좀 해봐야 되겠다고 다음날 다시 오라 그러더니 찾아갔더니 강남역에 있는 유학본부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찾아갔더니 재열씨 오셨다고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 좀 해주자고 전 직원들이 나와서 기립박수를 해준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버드 신입생으로 들어가세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은 제 원래 꿈이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가는 거였고 저는 원래 건축학과를 가려다가 건축의 역사 철학을 배우려고 서울대학교에서 역사학과, 미술철학과, 미학과라고 있거든요. 굉장히 점수가 높은 과예요. 여기에 들어갔을 때 하버드에 신입생으로 가면 하버드는 건축학과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 제 꿈과 너무 방향이 달라져서 안 가겠다고 했더니 미쳤냐고 26살에 대한해보는 하버드 합격이라고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건축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가 뉴욕 아이비리그 중에 코넬 대학교라고 거기가 건축으로 세계 1위입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버드 편입원서 써보고 안 가고 코넬 대학교 건축학과에 편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는 떨어졌어요. 왜냐면 하버드는 편입생을 안 뽑거든요. 왜냐면 하버드 관두고 나면 갈 대학이 있어요 없어요? 달나라 대학으로 가야 돼요. 그다음부터는요. 그래가지고 갈 대학이 없어서 편입생이 안 뽑는데요. 근데 제가 그래서
호내대학교는 편입생을 좀 많이 뽑는다 해서 호내대학교 편입에 성공에 이제 원서를 집어넣고 3개월 만에 어드미션을 받고 유학 갔는데 알고 보니까 호내대학교 건축학과도 세계 1위 학과다 보니까 편입생을 1년에 딱 한 명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합격해서 그곳에 가서 전체 1등까지 해가지고 기립박수 받고 현지 한국에 돌아와서 건축 설계를 과감하게 만들고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의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공부에 대한 좀 믿음이 생기시겠죠.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앞에 이야기를 되게 재밌게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보다 오늘은 공부하는 방법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부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필기 좀 하시면서 들으셔도 되고 녹음하셔도 좋은데 유튜브에만 올리지 말아주세요. 너무 유명해져서 그럼 싫거든요. 왜냐면 유명해지면 절대 여러분한테 많은 정보를 주기가 힘들거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수학과 영어 오늘 이 중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석 한 권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대한민국의 이과 수학책 유명하던 거 다 모아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책이 마음에 드세요? 어떤 쪽이요? 당연히 책이 많아 보이는 이쪽이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조선일보와 함께 재수생 특별공부법 강연을 했는데 어떤 한 재수생이 오더니 우와! 내가 풀었던 책 다 있대요. 근데 걔가 어디가 있죠? 재수하는 자리가 있어요. 희한하죠? 사실 여러분을 보시면 이 양치기로 많은 책들이 있는 이쪽에 대해서 훨씬 더 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 텐데 어쩌면 그게 공부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자, 다음 장으로 넘기면서 수학 공부에서 가장 잘 알아야 될 게 꼭 하나 있습니다. 오늘 다 읽고 가셔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셔도 절대 오늘 이 참가한 참가비가 안 아까울 공부의 비법이 있습니다. 제가 조용히 이야기할게요. 왜냐면 수명여고 학생들이 이걸 들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잘 들으세요.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암기예요. 아니, 왜 수학이 암기냐?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죠? 제가 왜 수학이 암기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서울대학교를 다시 합격하고 나서 서울대학교 갔을 때 또 다른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서울대 학생들은 굉장히 좀 남다른 면이 있어요. 자, 학생 여러분, 우리 보통 새학기를 맞이해서 친구들한테 자기소개할 때 어떻게 자기소개해요? 이러죠. 안녕하세요, 송지열입니다. 80년생이고 3세에서 서울대 왔습니다. 배명고 출신인데 잘하는 건 없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그래 이러잖아요. 서울대 자기소개 대박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부산 해운대고등학교 조교팀 출신 누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래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안녕하십니까. 숙명여고 전교팀 출신의 성균관대 경시대회 수석 금상 수상자이고 K예고 몇 등한 누구입니다. 이래요. 이것들은 자기소개가 자기 등수소개예요. 여러분 좋아요? 아니면 재수없어요? 진짜 재수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짜증나서 저도 어떻게 자기소개했냐면요. 안녕하십니까. 배명고 출신 3세에서 서울대로 송지열입니다. 잘한 건 없지만 전국 여자 바이킹기 대회 1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짜증나서 걔네 다 왕따 시켜버리고 얘네처럼만 살지 말자 생각을 하면서 혼자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양로고아원에 가도 별 내가 크게 도울 일이 없어서 어떻게 어떤 봉사활동을 할 수 없나 했는데 어느 1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를 가고 있는데 라디오 사연이 나왔어요. 라디오 사연에서 어떤 여학생이 러시아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왔대요. 어느 날. 그러더니 당장 오늘 한국으로 좀 들어오라고 집안에 일이 생겼대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그냥 한국 들어오면 알려주니까 빨리 들어와 이러길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오늘 당장 들어와야 돼? 꼭 들어와 이러고는 끊더래요. 무슨 일이야? 이러고 진짜 비행기 타고 알려드려서 집이 울산인데 아버지가 인천공항으로 마중이 나왔대요. 그래서 너무 아빠 보니까 반가워서 아빠 이러고 가서 껴안았더니 아빠가 갑자기 막 엉엉엉 울더래요. 그래서 아빠 왜 울어? 그랬더니 아빠 하는 이야기가 사실 동생이 오늘 아침에 하늘나라 갔어. 수능을 많이 못 봤다가 동생이 비관자살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이 나오는데 제가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불과 2년 전에는 자살하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죽는 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어쩌면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수능 때문에 비관자살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노력한 만큼 얻는 세상.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고 싶은데 지방 가난하고 정말 공부하는 방법 모르는 사람 다 모여 이래가지고 남산도서관에서 인터뷰를 본 다음에 10명을 모아놓고 그때부터 공부하는 방법만 알려줬어요.
그냥 정말 내가 너라면 이번 주에 이런 공부를 하겠다. 내가 너라면 이 교재를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이번 주에 공부하겠다. 이것을 알려줬는데 학원 하나도 다니고 1년 동안 어떻게 됐냐면요. 서울에 있는 4년제를 못 간 친구들만 모았는데 이 친구들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을 쾌거가 나서 제가 그때 시험지중이라는 책을 써서 한때 나름 슈퍼스타로 올라가다가 제가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금천구의 어느 한 여자고등학교에 나온 여학생이 반에서 1등이었는데요. 서울에 있는 4년제를 못 갔어요. 자, 오늘 공부혁명 여기에서는 물론 강남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을 거예요. 물론 부산에서 했을 때보다는 좀 더 서울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겠지만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특히 중학교 어머님들 반에서 1등하고 있다. 절대 이걸로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에서는 절대 점수와 상대 점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점수는 우리 학교에서 점수예요. 숙명여 중에서 반에서 1등하고 평균 99 맞는다는 친구와 경기도 좀 내려가서 화성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데 내려가서 어느 학교에서 또는 강원도에서 반에서 1등하고 평균 99 맞는다는 친구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대 점수 비교하면 어떨까요? 숙명여 중 반에서 1등하는 친구는 우선 토플이 거의 120 만점에 120 탭스도 한 8, 900 넘어가고 수학 선생님 다 끝나 있습니다. 국어도 책도 엄청 읽어서 논술학원도 엄청 다니고 공부도 엄청 있습니다. 근데 강원도의 친구는 어땠을까요? 그냥 그 자체로는 시험이 99점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 아이가 1등이라고 꼭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전국 어딜 내놔도 진짜 1등인지 봐야 되는데 이 여학생도 이렇게 금천구에서 반에서 1등을 했는데 실제로는 서울에 있는 4년제를 못 갔습니다. 근데 1등들은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성실해요. 그래서 이 여학생을 공부를 시키는데 대박이었습니다. 3주 만에 문제집 한 권을 다 개념 읽고 문제 다 풀고 채점 다 하고 그 다음에 틀린 것들을 노트에다 2권씩 다 썼습니다. 여러분 문제집 푸는데 몇 년이나 걸리세요? 몇 주는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문제집 풀 때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어찌 보면 우리가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될 첫 번째가 문제집을 끝까지 가지 않고 어때요? 우리는 1, 2, 3단원만 열심히 풀고 4, 4단원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동생에게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놔두잖아요. 이런 공부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3주 만에 문제집을 한 번 다 풀었어요. 잘했죠, 여러분들 보기에. 그래서 저도 잘했다, 고생했다. 근데 지금부터 틀린 걸 잘 복습해야 된다. 틀린 거 또 틀리니까. 그랬더니 이 학생이 아니래요. 3주 만에 문제집을 한 거 푸는 거 보니까 자기가 올해 수학 문제집만 20권을 풀겠대요. 바로 앞에 있는 그 사진처럼요. 양치기를 좋아하거든요, 이 친구들은. 그래가지고 아니다, 너 틀린 거 또 틀리고 이 학원만 제대로 푸는 게 중요하다 했더니 아니래요. 자기 20권 풀 거래요. 그래가지고 하도 우기길래 알았어, 그럼 그 문제집 나 줘. 이러고 선생님이 뺏어놨습니다. 그리고는 한 2달 동안 열심히 수학을 또 풀었어요. 풀고 채점하고 틀린 것들 노트 2권씩, 풀고 채점하고 틀린 것들 노트 2권씩. 훌륭해요. 그래서 제가 2달 있다가 교본부에서 첫 번째 문제집과 똑같은 문제집을 사다가 주면서 다시 한번 풀어봐 이랬거든요. 그때 이 학생이 선생님 이거 풀었잖아요. 처음에 풀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당연히 기억나지. 근데 너 다시 이거 풀어서 다 맞출 자신 있어? 그러니까 그건 아니래요. 그래서 이거 좀 풀어와봐. 이러고 제가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 공부 열심히 했지? 그랬더니 너무 열심히 했대요. 3개월 동안 1년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잘났다. 근데 니네가 공부를 개떡같이 했다는 걸 내가 오늘 보여줄 테니까 잘 봐. 이러면서 그 여학생을 딱 집었어요. 바로 주인공은 너야. 이랬더니 친구들이 다 멘붕이 된 거예요. 학생들이. 왜냐면 그 여자애가 제일 성실하고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너야. 이러니까 이 여학생이 화를 내면서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러길래 내가 저번 주에 사준 문제집 꺼내봐. 그랬더니 다 풀었어요. 이거 딱 꺼내놓더라고요. 오, 다 푸셨어요? 다 푼 게 중요할까요? 제가 집에 보관하고 있던 이 여학생의 첫 번째 문제집을 옆에다가 같이 폈습니다. 놔뒀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3개월 전에 이 친구가 풀었던 문제집입니다. 지금부터 마법을 보여줄 테니까 잘 봐요 하면서 제가 두 문제집을 한쪽씩 넘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맞은 건 또 맞고 틀린 건 또 틀리는 일명 정오답 싱크로율이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학생 여러분, 이 친구 성적 올랐나요? 아니면 3개월 동안 삽질했나요? 삽질한 거 맞죠? 오히려 왜 수학을 암기라고 제가 이렇게 기본은 암기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수학 문제집에서 한 번에 틀린 것들을 또다시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까먹고 또 풀고 까먹고 또 풀고를 한 3개월 동안 반복해서 딱 원칙은 하나예요. 내가 이 문제집 안에 못 푸는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이 안에서 모르는 거 하나도 없다.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성적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오른 거 맞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수학의 기본은 바로 암기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수학 문제집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괜찮은 수학 문제집은 중학교 책으로는 개념원리, 센수학, 고등학교로는 개념원리, 정석, 센수학인데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개념원리와 정석을 둘 다 쓰면 안 됩니다. 둘이 비슷한 책이에요. 둘 중에 한 권만 쓰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쓰는 게 좋냐면요. 알려드릴게요. 자, 둘 중에 한 권만 쓰시면 되는데 자, 개념원리는 굉장히 친절한 책이에요. 1부터 100까지 설명을 하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서 쭉 해서 100까지 설명합니다. 근데 정석은 건방져요. 1부터 100까지 설명을 하면 1, 2, 3, 7, 9, 20, 32, 54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개념원리는 너무 친절한 나머지 생각할 여지를 안 둬요.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근데 정석은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석이 좀 더 좋아 보이는데 정석 때문에 대한민국 수포자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냐면 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개념원리는 어떤 사람이, 정석은 어떤 사람이 쓰는 게 좋냐면요. 여자인데 대장부예요. 어려서부터 골목 대장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닌 아빠가 키 180 넘는 아빠가 야! 하고 소리 질러도 갑자기 아빠한테 일어서서 왜! 이러면 정석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키가 180이 넘는 남자인데 엄마가 소리 좀 질렀더니 구석 가서 이런 친구들은 어떤 유형이에요? 개념원리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정석과 개념원리 이쪽에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 문제집을 바로 쭉 한번 보면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것들 이제 복습을 하는 건데 자, 그 다음 노하우를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시간을 수학 공부를 해요. 1시간 30분 동안 문제를 열심히 풀어요. 1분 동안 채점을 해요. 30분 동안 틀린 걸 복습했습니다. 잘했죠? 잘했죠? 열심히 했잖아요. 혹시 이렇게 공부하고 계신 우리 친구분들 있나요? 다 이렇게 안 해요? 어머니 집에 가서 얘기 좀 다시 대화 좀 나눠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공부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 큰 오류가 있습니다. 큰 오류가 뭐냐면요. 1시간 30분 동안 문제를 열심히 풀었습니다. 집중력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어요. 1분 동안 채점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아니면 기분이 점점 나빠지나요? 기분이 점점 나빠지죠. 근데 푸는 것보다 사실은 푸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은 풀고 나서 틀린 걸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가요? 내 걸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틀린 걸 복습하는 이때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떻죠? 집중력은 다 떨어져 있고 기분은 완전히 붕괴돼 있고 그리고 나서 틀린 걸 복습하려고 하면 깊게 생각하고 제대로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틀린 것들의 유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별표도 많이 돼 있고 생각하기 귀찮아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서 진짜 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바로 뭐냐면요. 이걸 하지 마세요. 틀린 걸 복습하지 마세요. 그냥 문제집을 풀 때 처음에 앞에서부터 쭉 읽어가면서 풀고 채점만 해서 문제집을 빨리 한번 돌아보세요. 자, 오늘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아마 분명히 중간고사 끝나고 또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또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당장, 내일부터 깔끔하게 또 3월 1일 됐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끝나고 6시 반부터 당장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네, 그렇죠. 6시 반부터 당장 뭐냐면요. 이번 중간고사에 우리가 볼 중간고사 4월 말 5월 초에 본 중간고사의 범위에 맞춰서 또 역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선생님 중간고사 범위가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중간고사 범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집을 딱 놓고 가운데를 딱 갈라요. 그럼 거기가 중간고사 범위예요. 아시겠죠? 진짜예요. 물론 고3 되면 좀 다르긴 하지만 중간고사 범위 거기에서 형성됩니다. 이 중간고사 범위를 먼저 풀고 채점만 끝내세요. 풀고 채점만. 자, 이때 약속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들 틀리는 것 때문에 많이 틀리면 짜증내고 힘들어하는데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틀린 거란 뭐냐면 내가 시험 보러 가서 미리 틀릴 걸 미리 알려준 거예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틀린 것들을 복습하지 말고 쭉 한번 갑니다. 그 다음, 그러면 빨리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빨리 끝나겠죠? 다시 한번 돌아와요. 그러면은
정말 뇌가 샤워가 돼 있고 정말 기분이 좋아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몇 번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보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게 동기부여예요. 두 번째 보면 동기부여가 돼요. 또 두 번째 볼 때 맞은 게 다 분류돼 있죠. 이제 뭐만 보면 되죠? 틀린 것들만 보면 돼요. 틀린 것들만. 그러면 틀린 거에 집중을 훨씬 잘해줄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훨씬 잘해줄 수 있겠죠. 틀린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틀리면 못 풀면은 어때요? 그때는 해설 보고 노트에 두 번씩, 해설 보고 노트에 두 번씩 이렇게 한번 끝나면 중간고사 범위 되겠죠. 다시 돌아와서 또 틀린 거 또 풀고 이렇게 세네 번 풀면 이 문제집 안에 못 푸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실력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겠죠.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2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응? 문제집의 중요한 단계. 센수학을 살펴보면 문제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단계가 있고 B단계가 있고 C단계가 있습니다. A단계는 푼 착한 아이도 있고 정말 머리가 좀 있어서 안 푼 친구들도 있습니다. B단계는 다 풀어요. 열심히 풀어요. 근데 C단계는 안 풀어요. 왜냐? 거기까지 풀 필요 없대요. 힘들대요. 근데 B단계는 다 풀어요. 왜 푸니? 그랬더니 기초가 탄탄해야 되고 기본이 튼튼해야 되니까 기초 탄탄, 기본 튼튼을 위해서 푼대요. 정말 센수학 B단계가 문제가 많아요. 한 단원에 100문제가 넘어요. 이거 푸느라고 시간 다 가요. 그래서 정말 B단계까지 열심히 풀고 복습을 해요. 근데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요. 이 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수능에 가면 2점짜리 문제가 있고 3점짜리 문제가 있고 4점짜리가 있습니다. 2점짜리가 몇 개 나오냐면요. 센수학 A단계와 비슷한데 3문제가 나옵니다. 앞에 3문제요. 배점은 6점입니다. B단계가 3점짜리와 비슷한데 문제가 14문제가 나와요. 몇 점이에요? 곱해보면 42점. 4점짜리는 센수학 C단계와 비슷한데 13문제가 나옵니다. 배점은 몇 점이에요? 52점. 근데 우리가 센수학 B단계까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기본 문제, 확인 문제까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몇 점짜리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48점짜리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11월 모의고사 고2 문과 11월 모의고사에 3등급 컷이라고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는데 3등급의 끝자락 상위 22%못 알아듣겠죠? 상위 22%면 어느 정도냐면 보통 학교에 반에서 6, 7등이에요. 그 친구들의 점수가 문과 수학이 변환 표준 점수가 몇 점에서 나오냐, 아니 변표가 아니고 원점수가 3등급 컷이 48점 근처에서 형성됩니다. 이 뜻은 무슨 얘기일까요? 다들 실제 틀리는 C단계 어려운 문제 4점짜리 공부 안 하고 기초 기본만 튼튼하게 한다 이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결론 틀리는 건 어디서 틀리죠? C단계에서 틀리잖아요. 그래서 C단계를 꼭 공략해주라. 그랬더니 똘똘한 친구가 이런 거예요. 선생님, 솔직히 그 말은 알아듣겠다. 근데 C단계 너무 싫다, 힘들다. 도대체 어떻게 풀란 말이냐?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풀지 말고 공부를 하세요. 이게 참 말이 애매해요. 원래는 우리는 수학을 풀어야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풀고 맞추면 공부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풀고 틀려도 또는 풀지 말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센수학 하루에 한쪽 내지 두 쪽을 그냥 문제 읽어보고 해설 읽어보고 덮고 두 번씩 써보세요. 자, 그럼 풀었어요? 푼 건 아니죠. 근데 공부는 했나요? 안 했나요? 한 건 맞겠죠. 왜냐? 해설 보고 아 하고 배우고 그것을 노트에 두 번씩 썼으니까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풀지 말고 공부를 해봐라. 노트에다가 한 번씩 두 번씩 써서 중간고사 범위까지 가십시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중간고사 범위에 맞춰서 센수학 C단계를 이제는 두 번째 때 풀어보세요. 그러면 풀리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자신감도 생길 거고 약간의 기억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맞는 건 동그라미, 틀린 건 X표 그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와서 그 틀린 것들은 또 어떻게 해요? 한 문제씩 집중해서 풀면서 외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수학 점수를 지금 60점, 70점대 있는 친구들이 90점대로 도약하려면은 센수학 C단계까지는 이 안에 못 푸는 게 없을 정도로 3, 4번 암기를 해놔라. 이게 중간고사 숙제입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정말 되게 간단해요. 개념원리나 정석 또는 개념원리와 센수학까지 C단계. 중간고사 범위에 못 푸는 거 없도록 외워놔라. 알겠죠? 근데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사실은 90점대 초반밖에 안 나옵니다. 수학에서 마지막 활용 점정은 바로 이겁니다. 공부는 김연아처럼이에요. 왜 공부에 갑자기 체육 선수인 김연아를 드렸냐면요. 작년 2월 달에 소치 동계올림픽, 작년 딱 1년 전이죠. 이맘때 소치 동계올림픽 했잖아요. 이것보다 좀 더 늦었군요. 아, 빨랐군요. 근데 그때 그 연아의 코치였던 우리 오소 코치가 연아 엄마한테 잘리고 나서 기분이 나빴는지 악담을 했잖아요. 연아 금메달 못 받는다고.
그리고 아사다마오가 받을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 연하의 팬인 송지열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전 연하를 믿었어요. 왜냐면 오석 코치는 훌륭한 강사예요. 근데 훌륭한 강사가 제자를 낳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자가 훌륭해진 이유는 제자 자체의 노력으로 정말 본인의 노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하를 믿었는데 연하가 대박 멋있는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에서 소치에서 쭉 스케이트 연습하더니 빙집 너무 안 좋대요. 슉 만지더니 빙집 너무 안 좋대요. 근데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태능에서 이걸로도 연습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 연하야 역시 이랬거든요. 근데 연하 선정은 어떻게 됐나요? 세계 1위임을 확실히 보여줬잖아요. 물론 정치적 이유라는 어떤 이유로 2등을 했지만요. 근데 아사다마오는 메달권에 못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뭐냐면요. 김연아를 다들 피겨를 세상에서 가장 잘 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김연아를 제대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전 세상 여자 중에 얼음판이라는 상황하에 피겨라는 상황하에 피겨를 시켜놨을 때 거기에 가장 잘 탄 사람이 아닌 가장 익숙한 사람, 얼음판과 피겨에 가장 익숙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연아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이 돼야 될 목표는, 공부의 목표는 뭐죠? 이번 중간고사 범위 하에 거기 안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 이런 뭉뚱그리는 이야기 하지 말고 그 범위 하에 우리 반에서, 우리 학교에서 가장 익숙한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바로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만큼 익숙하게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의 마지막은 그 익숙함을 다 묶어주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바로 뭐냐면요. 사고력 훈련이라고, 사고력 훈련이 수학에 만점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이제 봄을 맞이해서, 새학기를 맞이해서 오늘 방학 끝났다고 엄마한테 옷 사달라고 하지 말고 어머니들께서 오늘 인터넷에서 우리 아이들 선물 하나 사주십시오. 비싼 거 아닙니다. 5분짜리 모래시계예요. 5분짜리 모래시계를 하나 좀 사주세요. 저 때문에 요즘 송지열 검색하면 모래시계 같이 검색돼서 제가 무슨 예전 모래시계 드라마 주인공인 줄 알고 사람들이 착각하시는데 왜 모래시계를 사냐면요. 자, 이제는 세 번째 문제집을 풀 때는 우리가 풀고 채점하고 틀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틀린 건 항상 해설을 봤잖아요. 근데 해설을 계속 보면 우리 뇌가 어떻게 인식하냐면요. 풀고 채점한 뒤에 기다리면 답이 나와요. 생각을 안 해도 답이 나와요. 우리 뇌가 자꾸 이렇게 인식이 되면 답을 기다리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답을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시험이나 공간 하에서는요. 그래서 어떤 훈련이냐면요. 이제는 절대 해설 보지 말고 바로 사고력 훈련을 하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모래시계를 가지고 하는 시간 사고력 훈련입니다. 시간 사고력 훈련. 바로 어떤 거냐면요. 틀린 문제를 놓고 모래시계를 딱 뒤집으면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풀어야 돼요. 딱 집중해서 푸는 거예요. 모래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방은 폭발해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풀어요. 왜냐? 시험에 갔을 때 수능에 우리가 100분 동안 수학 문제 푸는데 30문제 푼다고 누가 3.3분마다 풀어야 된다고 1번 문제를 딱 10초 만에 풀었어요. 2분 30초 기다려요? 설마 누가 그래요? 아니잖아요. 정말 보통 수학 잘 푸는 친구들은 50분에서 60분 만에 풀 수 있는 거 다 풀고 남은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요? 5분 단위로 빨리 생각해봐야죠 하고 어때요? 스퀴즈라고 쫙 생각을 짜내는 훈련을 하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바로 우리 친구들도 이제부터 5분 동안 놓고 생각을 짜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항상 이 훈련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생활사고력 훈련이라고 노트 하나만 있으면 돼요. 밑줄 그어진 스프링 노트 한 3,000원짜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또 3,000원을 했더니 3,000원이 돼서 인터넷 할인 가격인가요? 아니면 동네 문방구 가격인가요? 그냥 대충 3,000원이에요. 근데 너무 두껍지 않은 걸로. 이렇게 두꺼운 건 안 됩니다. 얇은 걸로 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틀린 문제를 노트에 쓰세요. 오답 노트 바로 이거예요. 근데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했더니 노트에 쓰라 그랬더니 오답 노트는 풀과 가위로 만들어야 제맛이라고 해서 문제집을 이제 슥슥슥슥 잘라가지고 붙이기 시작해요. 근데 더 대박은 좋아요 붙일 수도 있다 쳐요. 한쪽에 한 대여섯 문제를 붙여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요. 한쪽에 대여섯 문제를 붙인다. 그러면은 어머니들은 이제 쉽게 와닿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결혼을 막 하셨는데 한번 가족 모임을 갔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둘 앉아있어요.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어려우세요? 이해 팍팍 되시죠? 오답 노트에는 문제를 여러 개 두면 보세요. 틀린 거 여러 개가 한꺼번에 있으면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요. 그래서 한쪽에 한 문제만 두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 한 문제도 가급적 손으로 써야 돼요.
손을 쓰면 문제 안에 행간에 내가 의미를 이해 못했던 걸 알게 되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쪽에 한 문제를 쓰세요. 그리고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읽어봐요. 계속 읽어봐요. 계속 읽다 보면 어떻게 되죠? 외워져요. 외워지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어느 날 밥 먹다가 여러분이 그냥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맞다! 이러더니 갑자기 방에 뛰어가더니 오답노트 펴고 풀 거예요. 어디에서 본 장면이죠? 영화 속에서 MIT 수학 천재들 어때요? 창문 유리에다 막 그러잖아요. 막 이러면서 바로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힘이 길러진 거예요. 이거와 시간 안에 생각하는 훈련 이것까지 합쳐지고 기본기가 튼튼하게 암기가 된다. 수학 만점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사실 입시적으로 살펴보면 수학이 수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포자가 대한민국 수험생의 70%예요. 정말입니다. 숫자상으로 매겨보면 68점 몇 %가 나오는데 거의 70% 학생이 태어나서부터 수학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교육 비용에 가장 많은 돈을 수학에 썼는데 고3 때 결론은 70%가 수포자예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 차라리 수학에 투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오히려 점수를 가장 올리기 편한 과목이 뭐냐면 수학입니다.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3가지 단계로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아시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어에서는 첫 번째 말씀드리자면 컨셉부터 정해야 돼요. 왜냐면 특히 오늘 강남에 다 모이셨으니까 강남 분들이 특히 컨셉이 없어요. 강남 어머니들의 컨셉은 어떠냐면요. 애가 숙명여고에서 내신 전교 1등에 탭스도 가급적이면 950을 넘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토플도 한 115점은 나왔으면 좋겠는데 발음도 좋아야 돼요. 그래, 애가 프리토킹도 좀 가능한데 제2 외국어로 일본어나 중국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애를요, 사람이 아닌 루시로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EBS에서 얼마 전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같은 영어를 듣고 똑같은 영어를 들려줬어요. 다음 영어를 듣고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더니 어떤 이 왼쪽에 있는 아주머니께서 촌스럽대요. 자, 글자가 보이시죠? 촌스럽대요. 두 번째가 발음이 너무 딱딱 끊어져서 이상하대요. 세 번째가 점수를 준다면 40점에서 50점밖에 못 준대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걸 듣더니 90점대 후반이래요. 무조건 90점대 후반이래요. 아주 높은 수준의 단어를 사용한다? 문장 구조도 좋았고 의사도 잘 전달했대요. 이 화면을 보여주면서 영어를 들려줬는데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못한대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잘한대요. 도대체 누구길래 그래? 딱 했더니 바로 방기문 사무총장님의 UN 사무총장 수락 연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정말 방기문 사무총장님 혹시 KBS에서 들어보셨죠? UN 연설요. 장난 아니죠? 다 알아듣고 좀 동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요? 좀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Our UN will go to Africa to protect Ebola 바이러스. 어때요? 비슷하죠?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자꾸 영어를 미국 사람처럼 하고 싶어요. 이게 멋있거든요.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발음을 배워봤자 다 똑같이 들리대요. 근데 우리가 발음이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 어차피 내신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할까요? 어쩌면 요즘 대학 가기 제일 편한 방법은 내신 전교등에서 학교장 선생님 추천을 받아서 자기소개서 잘 써서 그냥 바로 통과하는 게 제일 대학 가기 편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어도 뭐 이렇게 발음도 좋고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간단해요. 오늘 끝나고 3월 2일 입학식 날 입학하지 마시고 자퇴를 하세요. 그리고 비행기표를 끊어서 뉴욕 LA로 가는데 준비한 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포스트잇에 딱 적어서 쪽지에다가 I have a bomb. 나는 폭탄 가지고 있다. I will kill you. 널 죽이겠다. I hate USA. 난 너 미국이 싫다. Get away USA. 미국 꺼져. Come on Earth. 집에서 꺼져.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항 도착하자마자 이제 쭉 통과해서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딱 써가지고 멋있게 하고 그거 읽어보세요. I have a bomb. I will kill you. I hate USA. Get away USA. 그러면 3초 뒤에 부정 울려요. 그리고 LA 국제공항 테러 사건 하면서 그럼 이제 우리 애가 LA 잘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만, 영화 속에서만 보던 누가 따가워요? FBI 형 3명이 달려와요. 근데 도망가면 총 쏩니다. 손 들고 있어요. 잡혀요. 잡혀서 경찰서로 가세요. 경찰서 가면 이제 진짜 영화가 시작돼요. 왜냐? 세상에 우리가 영화 속에서만 보던 FBI 형들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 다음 법원으로 가겠죠. 세상에나 미국 판사랑 대화할 기회가 생겼어요. 더 대박은 재판이 딱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죠? 감옥으로 가죠. 감옥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흑형하고 백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진짜 이제 영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영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영어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영어는 필요한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이미 중학교쯤 됐잖아요. 바로 끝났어요. 진짜예요. 정말 코넬에 갔을 때
초등학교 때 유학원에 태어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놓고 제가 발음식으로 다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저학년 밑으로 가지 않는 이상 중학교 때부터 끝났어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수능여중, 수능여고 또는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반에서 내신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럼 그 방법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영어에서 5가지 영역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어휘, 하나는 문법, 하나는 구문, 독해, 듣기 이 5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단어를 외우는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어, 어렵죠? 힘들죠? 단어가 참, 단어 외우기 싫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런 핑계까지 냅니다. 아, 미국 사람도 안 외우는데 왜 단어 안 우리는 외우냐고 짜증난다고 이러거든요. 참고로 미국 사람도 단어 외웁니다. 정말이에요. 미국 고등학생들이 다 들고 다니는 단어장이 하나 있어요. 대학 가려면. 워드 스마트 1, 2. 두 번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탑 20위 안에 들어가려면 밸런스 33,000부크라는 책을 외워야 됩니다. 대박이에요. 밸런스에 보면 우리가 아는 단어 나와요. 베란다 나와요. 베란다. 미국에는 집에 베란다가 없잖아요. 아파트가 없으니까. 걔는 다 포도민이면 왜 아파트에 베란다 잘 안 보거든요. 근데 막 어머니들 잘 하시는 단어 나와요. 사카라이. 사카리니, 사카린. 단맛을 내는. 이런 단어도 나와요. 미국 아이들도 단어 외웁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단어 외우기 싫어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 이유는 단어장 출판사 때문이에요. 왜냐면 대한민국 단어장 출판사가 희한하게 헌법에 나와 있는지 헌법 재판정의 이름이 타라고 했는지 어떻게 돼 있어요? 데이 1, 2, 3, 4, 5 쭉 가있고 그 다음에 하루에 부담스럽지 않게 한다고 어떻게 돼요? 하루에 30개씩 다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30개씩을 60일 동안 외우면 1800개의 단어를 다 암기할 수 있대요. 제가 순진하게 따라해봤습니다. 하루에 30개씩 60일을 열심히 외웠습니다. 60일째 되는 날 마음이 착착하고 너무나 슬퍼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유가 뭘까요? 어저께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진짜 저는 이런 단어장을 만드신 출판사 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토요일이죠. 혹시 46일 전에 뭐 드셨는지 혹시 점심 뭘 드셨는지 기억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점심 해봤자 반찬 4-5가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젓가락으로 찔러보고 지점도 보고 맛도 보고 평가도 있어요. 근데 노란색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근데 단어가 기억나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진짜 단어 외우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1년 반 동안 9번을 외웠어요. 그리고 이 방법대로 외워서 9번을 외우고 미국행 비행기 타면서 미국 신문을 하나 딱 폈는데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어서 이 신문을 읽고 있는 저를 발견하면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 방법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간단해요. 친구 이름 외우듯이 외우면 됩니다. 혹시 새학기들은 친구 이름 외우는데 이렇게 쓰면서 외워요? 깜찍한데 송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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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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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진, 김용진, 송절, 김용진, 이래요? 혹시 이런 친구 안 계시죠? 세상에 누가 단어 친구 이름 이렇게 외워요? 그냥 친구 이름을 어떻게 외워요? 부르고 까먹고 부르고 까먹고 부르고 까먹고 몇 번 반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절로 기억하게 되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저절로 기억하게 되잖아요. 바로 친구 이름 외우는 데에서 제가 착안했습니다. 제가 잠깐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책을 많이 가져왔어요. 네, 선물을 좀 오늘 드리려고요. 사실 아까 전에 막 좀 특이한 행동을 하셨으면 제가 막 박수를 먼저 친다든지 먼저 탄성을 질러주는 이런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늦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는 제가 이 앞에 예쁜 미모의 여자 있습니다. 아까 입구에서 잠깐 보였는데 제 와이프예요. 제 와이프가 조선에듀케이션의 자소서도 분당에서 같이 활동하는데 윤희정 쌤과 하는 역전의 자소서라는 책입니다. 제가 왜 이 젊은 여자랑 결혼했냐면 저랑 동갑이에요. 초등학교 때 제 짝이었습니다. 근데 자꾸 금 넘어온다고 때리길래 한 번만 더 때리면 나한테 시집 올 줄 알아. 근데 또 때리길래 저랑 진짜 시집 저한테 오더라고요. 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하고 또 하나가 차라리 부모가 그렇잖아. 이게 책 절판시켜놨습니다. 안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 이게 우리 아이, 중학생 아이 사용 설명서예요. 말 잘 안 듣지 않아요? 이 컨트롤 잘 안 되죠. 이렇게 버튼 누르면 움직여야 되는데 컴퓨터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이게 하는 비법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일부러 절판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 단어자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이름이 낙장불입이에요. 좀 단어 이름이 좀 특이한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자, 이 책에는 파트 A가 있습니다. 파트 A에 이제 중등편은 고1, 중3의 학생들에 맞춰서 중급의 용으로 만든 책인데 파트 A에 똑같이 또 이거는 기출편입니다. 수능 기출인데 파트 A에 그 학년에 해당하는
1800개의 단어를 줘도 하기에 30일 60개씩, 60개씩, 60일 30개씩 1800개 똑같이 해놨습니다. 근데 저는 하루에 180개씩을 해놨습니다. 좀 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파트 A에 쭉 1800개의 단어가 들어갈 때 뒤로 넘기면 파트 B가 나와요. 파트 B가 나오는데 파트 B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다른 단어가 아니고 파트 A에 있는 똑같은 단어를 순서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뒤로 쭉 넘기면 파트 C가 나와요. 파트 C가 또 나오는데 또 어떤 단어냐면 똑같은 단어인데 순서를 또 바꿔놨어요. 뒤로 넘어가면 D2까지 가는데 똑같은 단어를 계속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보자는데 이 책이 왜 납작물이 있냐면요. 이 책 원가가 좀 비싸요. 출판사에서 찍을 때, 인쇄소에 찍을 때 되게 싫어요. 이유가 여기에 미싱이라고 들어가서 책이 이렇게 뜯어져요. 그래서 하루에 천천히 이 책을 3쪽씩 뜯으세요. 그러면 한쪽에 60개씩 뜯거든요. 그래서 3쪽을 뜯으면 180개. 이렇게 3쪽 이렇게 안 뜯어지죠. 참 처음에 원래 구성마이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3장을 다 뜯었습니다. 그리고 들고 다니면서 절대 하루에 이 단어를 180개를 외우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냐면 이 단어 외우느라고 딴 공부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과목의 밸런스 유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들고 다니면서 아이슈풍을 주는 거예요. 뭐예요? 읽어보는 거예요. 목표는 10번. 근데 읽으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읽으면서 지워줘야 돼요. 이게 중국편 표지인데요. 반드시 읽으면서 이렇게 지워주세요. 왜 지우냐면 아는 단어랑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원래 우리 이성은 뭘 봐야 돼요? 모르는 단어를 봐야 되죠. 사람의 감각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아는 단어로 가요. 왜냐면 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아는 단어를 다 지우면 모르는 단어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10번을 읽어요. 그러면 10번 읽고 나면 이 1800개, 180개의 단어가 다 안 지워져요. 한 50개 남아요. 근데 다음날 이걸 또 다 외우고 싶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버리세요. 낯장들기예요. 그냥 버려요. 그 다음에 데이트 뜯어서 또 해요. 열흘 동안 하고 나면 1800개를 10번씩 구경한 건데 다 안 외워져 있거든요. 근데 파트 B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죠? 같은 단어가 순서가 바뀌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읽으면서 아 맞다 하면서 눈에 익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똑같이 10번을 읽는데 11일째 되는 날에는 그 단어를 똑같이 10번만 읽어도 이제는 지워지는 개수가 달라요. 남는 게 50개 남았던 게 이제 30개, 20개밖에 안 남아요. 그렇게 해서 파트 B 끝나고 나면 파트 C 넘어가잖아요. 이제 진짜로 눈에 익어서 하마죠 이러면서 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C나 D 넘어갈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가 단어만 외우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공부에서 교과서 중에 가장 중요한 김기호 선생님의 천일문 이런 책을 보다 보면 이 단어가 똑같이 겹쳐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장 속 안에서 단어를 보게 되면서 해석이 딱 퍼지마자 떨어지면서 단어가 내게 되는, 즉 선생님들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영어 문장 속에서 단어를 배우라가 사실 이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책은 항상 생활로서 신발장에 놓고 꾸준히 읽어보는 책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탭스로 행해 주십시오. 우리 중학생 중에 서울대를 스카이대학을 가고 싶은 친구들은 중학교 내에 탭스를 800점을 넘겨놓는 게 좀 좋습니다. 토플 하지 마시고요. 자, 토플에 대해서 설명드릴 게 많은데 지금 시간이 2시간 다 돼서 탭스 중심으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탭스로 가면은 자, 초등학생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중학교 용법 3,800개 1, 2, 3학년.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의 세팅 정신에 따라 1, 2, 3학년도 다 사시잖아요.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이 책 목차를 보잖아요. 똑같아요, 목차가. 단어 수준만 차이가 있대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2, 중3 둘 중에 하나는 아무거나 사셔서 하나씩 공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중고생들을 위해서는 이 책입니다. 그래머 스타트, 해커 스텝스 중급, 해커 스텝스 리딩편 있습니다. 이 책인데 이 책이나 또는 그래서 이제 이 책 중에서 문법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빨리 설명할게요. 문법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자꾸 문법을 이해해라 해서 선생님들께서 투부정사 이런 설명들을 자꾸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문법을 공부한다는 건 어떤 공부와 똑같냐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엄마가 5살 때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리 와봐. 엄마가 지금부터 한국말 알려줄게 하더니 칠판을 준비해 오시더니 제가 지금부터 국의 음화, 두음법칙, 된소리 현상 사이 씌워놓고 그거 설명해 줬어요. 혹시 그렇게 국어 배우신 분? 안 계시죠? 뭐예요? 우리 국어 어떻게 배웠어요? 계속 말하면서 문장을 익히고 책을 읽으면서 문장을 배웠잖아요. 그 문장들이 어떻게 됐죠? 자꾸 쓰다 보니까 외워졌죠. 외워지고 나니까 그렇게 안 쓰면 설명을 못하지만 어색하고
익숙한 문장들이 보이고 잘 읽어지고 빨리 읽어지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영어도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법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해석이 잘 안 되고 어색한 문장들을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문법 속에서는 중요한 예문, 내가 풀다가 틀린 문법 문장, 이 문장들을 외워줘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면요. 영어 구문을 위해서는 자, 구문 공부가 있습니다. 자, 구문을 위해서는 좀 이따 뒤에 나오실 김기훈 선생님 책인데 천일문이 진짜 좋습니다. 이 책은 대박책이에요. 대박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메가스터디의 김기훈 선생님 강의를 참고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 이 문장들 중에 해석 안 된 문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자기가 외워줘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구문을 넘어서 독해를 위해서 해커스텝스 방금 나온 책과 자이스토리 업버버인데 이 문제집을 독해 문제집을 풀고 나서 맞췄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맞췄든 틀렸든 자 틀린 문장 안에는 틀린 문제 안에는 내가 해석이 안 되고 모르는 단어가 있겠죠. 근데 맞은 거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이 모르는 단어와 문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로 정리해놓고 그 문장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으면 우리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요 하루에 20개에서 30개의 문장을 자기가 문제를 풀다가 또는 문법 문제, 독해 문제를 풀다가 발견해서 그 문장들을 익숙하게 자꾸 외워서 영작 시험을 봐야 됩니다. 문장을 자꾸 외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문장을 까먹어도 문장의 구조와 틀을 기억하게 됩니다. 문장의 구조와 틀을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틀을 알고 단어를 알아요. 해석 안 된 문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좀 시간 좀 제가 원래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짜리 강의인데 오늘 워낙 또 뒤에 선생님들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여기까지가 제 강연의 오늘 끝입니다. 근데 네 그래서 여기까지로 오늘 마치는 걸로 하고요. 네 정말 오늘 감사합니다. 나중에 설문조사 잘해주실 것 같은 분위기가 좀 드네요. 그래서 사실 이 책 선물로 누굴 드려야 되는데 누굴 드릴까 지금 고민이에요. 근데 네, 제가 오늘 그리고 제가 준비한 제일 큰 선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저희 공부혁명대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으로 우리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를 만나서 진단해주는 저희가 이걸 하고 있는데 원래 저는 바빠서 잘 안 했는데 제가 너무 많이 오셔서 2분 정도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2장을 좀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다 이렇게 저 만나면 다 이렇게 공부하고 싶어져요. 근데 막상 돌아서면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근데 정말 공부 잘하고 싶은 친구 있으면 뒤에 포스트잇 잘 남겨주시면 제가 토크쇼 때 이 선물을 다시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박수 잘 치는 친구가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이 책을 다시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3월 새로 계약하고 꽃이 피는데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 여러분이 피는 아니고요. 땀을 흘려서 노력한 만큼 성적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른 걸 믿지 마시고 본인 자기 자신과 책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정말로 스타일로 가는 길이 생각보다 쉽게 열리게 되거든요. 오늘 오신 모든 분들 그런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고요. 정말 긴 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